발사, 로켓 발사. 무슨 소리야? 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얘들아. 뭐지? 얘들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 이게 소프. 이나도 바른 습관, 자신감, 나처럼 그려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장점을 찾는 일이에요. 난 그림을 못 그려보다는 난 그림을 다르게 그릴 줄 알아로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나의 가장 큰 단점이 어쩌면 가장 멋진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자, 미니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한국영 리더십 센터. 미나, 크레용 좀 빌려줄래? 여기 있어. 가져가서 써. 미니는 남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고개도 들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미나, 바르게 앉아서 그림을 그려야지. 선생님이 미니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전 이게 편해요. 교실 벽에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나란히 붙었어요. 친구들은 그림을 보며 종알종알 이야기했지요. 미나, 저건 뭘 그린 거야? 하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럼 저건 뭐야? 돼지? 아니야, 내 동생이란 말이야.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놀리자 미니는 속이 엄청 상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미니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난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의 큰 입과 동생의 통통한 볼을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즐겁게 그리면 되는 거란다. 그래도 미니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미니는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 근데 있잖아, 이거 누가 줬다고? 샀나? 아니야, 지우리 엄마. 아, 그거. 두고 봐.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해서 모두 깜짝 놀라게 해줄 테니까. 미니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갔어요. 한참을 가자 초록 풀밭이 넓게 펼쳐진 들판이 나왔어요. 들판에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토끼를 그려야지. 미니가 열심히 토끼를 그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어요. 오, 대단한걸? 주위를 둘러보니 두더지가 고개를 내밀고 미니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네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네 그림 말이야. 어떻게 귀 길쭉, 발 길쭉, 땅땅이를 아니? 아주 오래전에 땅속에 살았던 동물이야. 아무도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린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그렸잖아. 이 정도쯤이야 뭐. 미니는 갑자기 우쭐해졌어요. 이 그림 너한테 선물로 줄게. 두더지는 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10번이나 하고는 그림을 들고 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미니는 들판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나무를 보았어요. 저 새를 그리면 좋겠다. 미니는 나무에 앉은 새를 열심히 그렸어요. 정말 멋져. 난데없는 말소리에 미니가 둘러보니 파랑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미니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가 멋지다는 거야? 네 그림 말이야. 어떻게 날개팔랑 알록달록새를 아니? 아주 옛날에 살던 귀한 새야. 아무도 이 새를 제대로 그린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그렸잖아. 미니는 그 말에 또 우쭐해져서 파랑새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미니는 들판을 걸어가다가
맑은 연못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았어요. 저 물고기를 한번 그려볼까? 미니는 물속의 물고기를 열심히 그렸지요. 정말 훌륭해. 이번에는 개구리가 동글동글 눈을 뜨고 미니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가 훌륭하다는 거야? 네 그림 말이야. 어떻게 연못 저 깊숙이 물고기를 아니? 연못 아주 깊숙이 살아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렸잖아. 헤헤, 이 정도 가지고 뭘? 이 그림 너한테 선물할게. 개구리는 너무나 기뻐서 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30번이나 하고는 연못에 뛰어드는데 퉁덩. 아 차가워. 미니의 얼굴에 연못물이 튀었어요. 내가 졸았나 봐. 미니는 조금 아쉬웠지만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주섬주섬 챙겨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미니는 생각했지요. 그래, 그림은 즐겁고 신나게 그리는 게 중요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지 뭐. 미니는 힘차게 크레용을 들었어요. 자, 오늘 만난 친구들을 그려볼까? 미니야, 지금 뭐 그리는 거야? 이거 콧빗둘 이상한 왕자야.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거든. 너희들도 나처럼 마음껏 그려봐. 미니는 이제 미술 시간이 가장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미니네 반의 그림 발표회 날이에요. 미니와 친구들의 멋진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이야기 속 리더십. 즐겁고 재미나면 자신감이 솔솔. 이 책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겁고 재미나게 그리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림 그리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의 미술 시간이 되면 미니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림을 감추었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비웃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림 연습을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미니는 혼자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미니는 숲을 지나가던 토끼를 그렸어요. 그때 두더지가 나타나 미니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어요. 미니는 두더지의 말에 우쭐해졌어요. 미니는 또 새와 물고기도 그렸어요. 그러자 파랑새와 개구리가 나타나 미니의 그림을 보고 아무도 제대로 그린 적이 없는 동물들을 너무나 멋지게 그렸다며 칭찬해 주지요. 미니는 이제 그림 그리기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비록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미니는 이제 자신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미니의 그림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니가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마음속에 커다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만약 미니가 계속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술 시간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친구들의 놀림을 참아야 했겠죠. 하지만 미니는 이제 교실 벽에 붙은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쳐다볼 수 있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미니는 왜 미술 시간에 팔로 그림을 가린 채 그림을 그렸나요? 미니의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놀렸을 때 미니의 기분은 어땠나요? 두더지와 파랑새, 개구리는 왜 미니의 그림을 칭찬했나요? 숲속의 친구들을 만나기 전과 만난 뒤의 미니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미니처럼 자신감을 가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못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리더십 속 자신감.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지요. 자신감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더 자신감이 없어져 다른 쉬운 일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나 후자는 어려운 일에 대해 도전한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더 큰 자신감을 가져오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진정한 자신감.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감만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일 뿐이에요. 무엇이든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 자신감도 그래요. 진정한 자신감은 겉으로 드러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첫째,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려운 일이라도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둘째, 자신이 없는 과제일 때에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성취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더 어려운 단계에 도전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스스로 칭찬을 해보세요. 승패나 결과가 어떻든 노력하고 도전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음껏 칭찬을 해주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자신감 있는 사람의 이야기. 신문 기자가 되어 가족이나 친구를 취재해보세요. 그들 중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낸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만들어 보세요. 바른 습관, 책임감. 눈 오는 날에는. 리더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은 책임감을 갖고 꼭 지켜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리더를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약속을 지키다 보면 친구들도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될 거예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밤하늘에 눈송이가 펄펄 날리고 있어요. 우와, 눈 온다, 눈이 와. 우당탕 퉁탕. 토리는 창고로 뛰어들어가 썰매를 꺼냈어요. 내일은 싱싱 달려야지. 생각만 해도 토리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어요. 야호! 주르륵 쭉. 썰매 타기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요. 쉬, 쌩. 토리는 찬바람에 귀가 꽁꽁 얼고 코가 빨개졌지만 친구들과 노니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헤헤헤, 꼭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신나게 썰매를 타던 꼬마 너구리가 여우 할머니네 담장 앞에서 미끄러져 쿵. 아유, 내 코야. 시장에 다녀오던 여우 할머니도 꼬마 너구리네 집 앞에서 미끄러져 꽈당. 아이고, 내 팔이야. 여우 할머니는 너구리 아저씨에게 화를 냈어요. 집 앞에 눈이 쌓였으면 빨리 치워야지. 미끄러져서 내 팔을 다쳤잖아요. 할머니도 눈을 안 치우셔서 우리 꼬마 너구리가 코를 다쳤다고요. 여우 할머니와 너구리 아저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탁!
다들 피해요. 우당탕 쿵탕 수레 한 대가 굴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굴러오던 수레는 쿵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어요. 휴, 놀래라. 곰할아버지는 풀썩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야. 눈이 쌓여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수레 손잡이를 놓쳤지 뭐야. 곰할아버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눈이 쌓여 있다가 얼면 위험해요.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그러자 오소리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더 이상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모두 나와서 눈을 치워요. 마을 동물들도 모두 좋다며 박수를 쳤지요. 며칠 뒤 또 눈이 내려 소복소복 쌓였어요. 그런데 너구리 아저씨는 침대에서 쿨쿨, 오소리 아주머니는 감기가 걸렸다며 콜록콜록, 여우 할머니는 팔이 아프다며 끙끙, 눈을 치우러 나온 동물은 곰 할아버지랑 토리뿐이네요. 영차, 곰 할아버지는 다른 집 앞에 쌓인 눈까지 다 치웠어요. 토리는 궁금했어요. 곰 할아버지, 왜 다른 집 앞까지 치워주세요? 눈을 치우기로 약속했으니 열심히 해야지. 그럼 저도 도울래요. 쓱쓱 싹싹 토리도 빗자루로 골목길을 쓸었어요. 골목길은 곰 할아버지 마음처럼 넓고 깨끗해졌지요. 어느새 곰 할아버지와 토리가 치워낸 눈이 집안마다 수북이 쌓였어요. 토리야, 우리 함께 멋진 일을 해볼까? 곰 할아버지는 눈덩이를 굴리고 쌓더니 토리를 꼭 닮은 눈토끼를 만들었어요. 우와, 예쁜 눈토끼야. 할아버지, 나도 만들래요. 한참 뒤 집 밖으로 나온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너구리가 서 있네. 눈 너구리가 서 있네. 우리 집 앞에는 눈돼지가 있어요. 우리는 눈사슴이야.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같아요. 미안해진 동물들은 곰 할아버지에게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우리가 눈을 치울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밤새 한방눈이 펑펑 내린 다음날 아침이에요. 어서 치웁시다. 여우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해라. 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우. 어른들은 부지런히 눈을 치우고 아이들은 눈놀이를 하며 호호하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이 책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곰 할아버지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다른 동물들이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오자 토리는 신이 났어요. 눈썰매를 신나게 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끄러운 눈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어요. 마을 동물들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기 일쑤였지요. 이를 본 곰 할아버지는 마을 회의를 열어 눈이 오면 각자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자고 했어요. 곰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동물들 모두가 찬성했지요. 하지만 펑펑 눈이 온 다음날 아침, 마을 동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눈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직 곰 할아버지와 토리만 나와서 눈을 치웠지요. 게다가 둘은 다른 동물들 집 앞의 눈까지 치웠어요. 눈을 치우자고 말한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을 동물들은 말끔해진 마을을 보고 모두 곰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했어요. 눈을 치우겠다고 약속한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 미안했지요. 그 뒤 토리네 마을은 눈이 와도 걱정이 없었어요. 모두들 나와 자기 집 앞의 눈을 깨끗하게 치웠을 뿐만 아니라 치워놓은 눈으로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한 말 한마디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이야기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여우 할머니와 너구리 아저씨는 왜 말다툼을 했을까요? 곰 할아버지는 왜 남의 집 앞에 있는 눈까지 치웠을까요? 깨끗해진 마을을 본 동물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앞으로 눈이 올 때면 토리네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토리가 곰 할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고 해요. 책임감 강한 토리가 어떻게 파티를 준비할지 상상해 보세요. 리더십 속 책임감 있는 행동. 책임감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지켜야 할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가정에서는 내 물건을 정리해야 할 책임, 내 방을 청소해야 할 책임 등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숙제를 해가야 할 책임이 있을 거예요. 거리에서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 책임,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할 책임 등이 있겠지요. 만약 우리가 책임감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규칙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책임감과 리더십.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인들의 대부분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몸에 병이 나도 한글을 만들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화살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자신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부하들이 슬픔에 젖어 싸울 힘을 잃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위인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나. 첫째,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들을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둘째,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내가 적어놓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나면 책임감이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셋째,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자꾸 미루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을 하기가 싫어지게 되고, 그러면 책임을 지기도 싫어지게 되니까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책임감 리스트. 오늘 하루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에 따라 알맞은 얼굴 표정을 그리고 별 그림에 색칠해보세요. 토리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돼지는 책임감이 보통이에요. 너구리 아저씨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방 정리는 잘 했나요?